셜록 홈즈 시리즈, 용의자 X의 헌신, 궁극의 아이, 7년의 밤까지, 시대인 독서권장 프로젝트. 오늘은 추리소설한 건 어떠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오늘은 추리소설한 건 어떠세요의 이재환입니다. 벌써 7화입니다. 이제 추리소설한 건 어떠세요도 별로 안 남았네요. 아참, 지난주에는 어떤 분을 소개해드릴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심오한 PD님의 고민 끝에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추리소설 작가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히가시가와 도쿠야의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입니다. 히가시가와 도쿠야는 유머 미스테리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온 추리소설 작가인데요. 추리 플러스 개그라니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쉽고 재밌을 것 같고,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어쨌든 얼른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마찬가지로 1부에서는 히가시가와 도쿠야의 소개와 간단한 책 이야기를, 2부에서는 히가시가와 도쿠야의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를 읽어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히가시가와 도쿠야를 한번 만나봐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랜데. 오늘도 역시 하구분의 신청곡이죠. 버즈의 나무. 히가시가와 도쿠야는 히로시마 현 오노미치시에서 태어난 후 성장해 오코야마 대학교에서 소설과는 무관해 보이는 법학 전공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지난번 작가님들과 비슷하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사람 운명은 모르겠다니까요. 어쨌든 그는 2002년 카파 노벨스의 신인 발굴 프로젝트에서 밀실의 열쇠를 빌려드립니다로 데뷔합니다. 그 소설은 많은 독자들에게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는 찬사를 받는데요. 이후 밀실의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에서 배경이 된 가상의 도시 이카가와시를 무대로 한 미스테리 소설을 연이어 선보이며 유머 본격 미스테리라는 그만의 독특한 작품을 완성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허술해 보이는 등장인물들이 종횡무진 활약하며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그의 소설은 아슬아슬한 엇갈림, 대담한 트릭 등의 탄탄한 구성으로 예상치 못한 결말에 이르며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오늘 소개해드릴 수수께끼 풀이는 연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저자의 대표적인 미스터리 시리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 여러분들께 재밌는 책만 소개해드린다니까요. 게다가 수수께끼 풀이는 일본에서 시리즈 2개 380만 부를 돌파하고 드라마, 연극,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합니다. 이 책은 3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재벌집 외동딸인 동시에 국립경찰 신참 형사로 이중생활을 하는 호쇼 레이코, 그런 아가씨의 운전기사이자 입사임에도 아가씨에게 독서를 서슴지 않는 가게야마, 레이코의 직속 상사로 헛다리를 짚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하지만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놀라운 추리력을 자랑하는 가즈마 3. 한 권의 책은 총 6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토리는 가즈마 3 경부와 호조 레이코가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로서의 조사를 하고 나름의 추리를 하지만 언제나 어딘가 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레이코가 집사인 가게야마에게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이야기해주면 집사는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추리력으로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는 형식인데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레이코보다 집사인 가게야마가 더 형사인 것만 같더라고요. 결국 각각의 에피소드 모두 거의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는 쪽은 가게야마 쪽입니다. 형사보다 더 형사다운 집사, 이런 아이러니함이 희극적 포인트인 것 같지만요. 사건을 얘기하며 레이코가 잘못된 추리를 할 때마다 집사가 아가씨에게 하지 못할 독설과 폭언, 촌철살인도 서슴지 않는 가게야마의 어투도 매력적입니다.
이후 2권, 3권에서는 전작보다 더 다양한 소재와 인물들이 등장하고 추리의 깊이도 깊어져 잘 빚은 코믹 미스테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속마음을 드러내는 레이코와 가게야마의 러브라인 요소도 기대할 수 있어서 독자들에겐 정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선물 같은 책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영화도 드라마도 있다고 하니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쏠쏠한 일석삼조죠. 그럼 이제 한 곡 더 듣고 와서 수수께끼는 저녁 식사 후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정체를 숨기고 형사일을 하는 부잣집 아가씨 레이코. 그녀는 다른 아가씨들이 하는 취미들과는 달리 오늘도 수수한 옷차림으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어김없이 발생한 살인사건.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도 모두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죽은 사람의 집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심지어 상사인 가자마3는 귀신이 벌인 일이라며 호들갑에 정신이 없는데요. 한심한 그를 내버려두고 그와는 다른 생각인 레이코는 자신이 추리하기로 결심하지만 아직도 범인에 대한 단서는 부족합니다. 결국 레이코는 가게야마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때 가게야마? 뭔가 떠오른 거 있어?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 생각한 것을 말해도 괜찮습니까, 아가씨? 사양할 거 없어. 뭐든지 말해봐. 정말로 뭐든지 괜찮으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솔직하게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야마는 숨을 들이쉬더니 레이코에게 직설적으로 쏘아붙입니다.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 아가씨, 이 정도 사건의 진상을 모르시다니 아가씨는 멍청이십니까? 틀리면 해고당할 줄 알아! 레이코는 익숙하다는 듯이 되받아치고는 가게야마의 설명을 기다립니다. 과연 가게야마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 뻔뻔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내용 설명보다는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 한 장면을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가게야마가 가끔 이거보다 더한 독서를 하기도 한답니다. 저렇게 말하는데 잘리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네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코멘트 한번 달아볼게요. 수수께끼는 저녁 식사 후에는 본격 유머 미스터리라는 그만의 독특한 작품의 완성본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읽었던 추리소설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접했던 추리소설들이 진지하고 무거웠다면 이 책은 가벼우면서도 재미를 더 가미시키는 추리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 읽어보신다면 유머 미스테리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셔서 푹 빠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나저나 여담이지만 집사가 저렇게 말하는데 옆에 붙여두는 레이코도 대인배인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한국의 추리소설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책도 많지 않고 각광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옥 같은 소설들이 있으니까요.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도 같이 추리소설 한 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이현민, 진행의 이재환이었습니다. 안녕.